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가 만든 훈위안, 발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훈위안 T1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훈위안 T1이 최초의 맘바 파워드 울트라 라지 모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LLM들은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썼는데 이 모델은 맘바와 트랜스포머를 섞어서 만든 최초의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모델은 3월 초에 출시한 세계 최초 초대형 하이브리드 트랜스포머 맘바 MOE 대형 모델인 터보 S 고속 사고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T1이 터보 S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터보 S를 기반으로 T1은 심층적 추론 방향에서 고유한 장점을 보여준다. 네, 이거는 딥식 R1이 딥식 V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맘바 아키텍처는 특히 긴 시퀀스의 처리 능력을 최적화한다고 그러네요. 효율적인 컴퓨팅 방법을 통해 컴퓨팅 리소스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장문 정보를 캡처하는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 동일한 배포 조건에서 디코딩 속도가 2배가 더 빠르다. 긴 컨텍스트에 대해서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그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수학, 논리적 추론, 과학, 코드 등을 포함한 추론 문제를 강화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벤치마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딥식 R1, 그 다음에 GPT 4.5, 그 다음에 O1과 비교를 했는데 몇 개는 T1이 앞선 게 있고요. 그래도 딥식 R1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죠? 그러면 중국어 능력에서 딥식 R1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리즈닝 DROP F1 여기에서는 다른 모델들보다 높게 점수를 받아서 93.1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수들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식 R1을 앞서는 것도 있고 GPT 4.5가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그죠? 대부분의 분야에서 GPT 4.5를 앞섰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GPT 4.5가 추론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파라메타 수가 나와 있는데요. 52빌리언. 이 아키텍처는 동적 전문가 라우팅을 통해 52빌리언 개의 매개 변수를 활성화하며 각 전문가 모듈은 수학적 논리 또는 문맥 분석과 같은 특정 추론 도메인을 처리합니다. 이게 MOE다 보니까 이게 MOE는 모델 크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52빌리언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다른 모델들의 그 모델 크기로 봐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더니 MOE 아키텍처인 경우에 익스퍼츠들의 전체 합을 모델 크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딥식 R1은 671빌리언의 전체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7빌리언의 파라미터가 활성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 T1 모델은 아까 51빌리언인가요? 51빌리언의 파라미터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었죠. 뭐 그런 개념으로 파라미터 수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봤더니 자, 중국의 거대 IT 기업이자 인터넷 미디어 복합 기업이다 라고 돼 있고요. 중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챗, 아마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챗이나 무료 인스턴스 메시징 컴퓨터 프로그램 텐센트 QQ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2019년 기준. 그러니까 채팅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게임도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2011년 한국 지사 텐센트 코리아를 설립했다 그러네요. 2012년에는 720억 원을 투자해 카카오톡의 개발사인 카카오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텐센트 한자를 보면은 이게 오를등의 물을신이거든요. 오를등의 물을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등신인데 이거를 왜 텐센트가 됐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어 발음은 텐센트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텅슌 아무튼 뭐 그런 발음으로 되는데 이게 서양권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비슷한 영어 발음으로 바꾸다 보면 텐센트가 된다. 그래서 텐센트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한 로마자로 많이 바꾼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이름요. 모델의 이름은 석글 혼자에 으뜸 원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혼원인데 그러니까 MOE 믹처 오브 익스포츠잖아요. 그거에 믹스한다는 그 혼과 그다음 으뜸원 이거 붙여서 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음은 혼위안이라고 발음해야 되나? 아무튼 T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T1. 예. G가 아마도 뭐 싱크의 그 T 같기도 한데 네, 이 모델에 대한 소개에 이 API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API를 눌렀더니 여기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T1 모델에 대한 API가 아니라 주소도 텐센트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AWS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돼 있지만 한국어도 있고요. 한국어를 선택해서 보면은 약간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를 파는 이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T1 모델의 API 가격은 나와 있지 않고 보면은 뭐 계산,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미들웨어, 뭐 개발과 운영, 스토리지, 네트워크, 비디오 서비스, 보안, 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T1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품 쪽도 보면은 컨테이너와 미들웨어, 네트워크, CDN과 엣지, 보안, 뭐 이런 걸 보면은 텐센트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T1의 가격 정책을 보면은 100만 토큰당 0.14달러거든요. 이게 아마 딥식도 가격이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력 비용은 T1이 0.57달러, 그리고 딥식 R1이 2.19달러. 그러니까 꽤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입력 토큰 가격은 똑같은데 출력 토큰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딥식 R1은 캐싱을 통해서 아마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근데 T1은 그런 캐싱 기능이 있는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액면 가격으로는 아무튼 출력 비용이 상당히 싼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 T1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가입도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소가 llm.hunyuan tencent.com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렇게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T1과 터보 S. 아까 설명드릴 때 터보 S를 바탕으로 T1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뭐 그 파일을 올리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채팅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2개의 문제를 지금 제가 미리 질문해서 대답을 받아놨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추측해라. 이런 문제죠. 추론을 쭉 했어요. 이제 중국어로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기도 하고 한글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추론은 그렇고 대답은 제대로 합니다. 대답은 한글로 했고요. 쭉 추론을 한 다음에 패턴 분석을 했다 자기가 이렇게 쭉 하더니 1단계 패턴 분석부터 뭔가 잘못됐죠. 그죠? A 다음에 AB라는 게 오고 그 다음에 ABC, ABCD 이렇게 하나씩 알파벳이 추가되는 패턴인데 잘못 인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단계는 ABCD2로 확장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답을 맞추는 것 같거든요. 정답을 맞추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4단계 첫 문자인 A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3단계의 끝은 D로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올 문자는 A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A, B, C, D, E가 온다는 거는 얘가 추측을 한 것 같은데 다음 문자는 A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A, B, C, D, E가 오는데 첫 번째 문자인 A를 답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라고 그랬거든요. 문자열. 그러니까 패턴을 인식했다 그러면 대답을 A, B, C, D, E가 온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첫 문자인 A가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틀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x를 방정식을 세워서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사고를 한글로 했어요. 그죠? 쭉 사고를 한글로 하고 방정식을 세워서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으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로 나누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2로 구했고요. 그래서 파랑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3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는 늦게 먹었습니다.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는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5명의 순서를 정하면 되는데 B가 두 문장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또 영어로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C, A, B, D, E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세 사람에게 씌웁니다. 맨 뒷사람은 앞사람 2사람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사람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모자 색깔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맨 뒷사람에게 자기 모자 색깔이 뭐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맨 앞사람은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고 맨 앞사람의 모자 색깔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추론을 했고요. 맨 뒷사람의 추론,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의 추론을 기준으로 맨 앞사람의 결론을 도출했어요. 가능한 모자 배열을 추론을 해냈고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자, 양팔 저울이 있는데 양팔 저울을 최소 몇 번을 해서 그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아낼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추론을 진행했고요. 3개 그룹 9개, 9개, 8개로 나눠서 첫 번째 저울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울질, 세 번째 저울질을 하면 된다. 그래서 3번의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와 5년 전의 상태를 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80세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진실을 말한다는 가정을 하고 B가 진실을 말한다는 가정, C가 진실을 말한다는 가정을 하고 조건에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진실을 말한다는 그 가정은 성립을 하고 조건은 성립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성립을 안 해서 A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는 B가 범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2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숫자 2개의 곱이 숫자 2개의 합보다 큰 경우가 몇 번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추론을 이번엔 영어로 했고요. 자, 그래서 2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64개. 그 다음에 조건을 충족하는 수는 48개. 그래서 4분의 3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11 엔지니어야. 콘크리트 강도 주고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 주고요. 모멘트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이런 문제입니다. 추론을 상당히 길게 했고요. 자, 유효 깊이 계산하고 ACI 공식을 찾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 mn과 mu를 등식으로 놓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근해 공식으로 뭘 구했냐면 이 공식에서 x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구한 x를 가지고 설근량을 구하면 4225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열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주문입니다.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는 수식을 렌더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쭉 진행했고요.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1, 4, 3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그는 -1과 -3이 맞고요. 근데 구하는 과정은 안 보여줬고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11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12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을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단면을 그리고 단면적도 계산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자, 코드가 나왔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HBM을 그리긴 한 것 같은데 보면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좀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상부 플랜지 폭이 하부 플랜지 폭도 똑같이 100이다. 이렇게 하면 좁게는 그려졌어요. 좁게는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께로 봐서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마도 플랜지로 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웹이 이 초록색이라는 얘기인데, 이 초록색의 두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반으로 줄이면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웹이 지금 누워 있고 그죠? 높이가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높이도 한번 좀 줄여보면은 웹의 높이를 줄이면 얘가 줄어들어요. 예, 잘못된 거죠. 단면적은 맞게 구했어요. 11,700이 맞거든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제도 실패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문제를 틀려서 75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텐센트의 T1 모델이 75점을 받았는데 이 리즈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 치고는 좀 점수가 낮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 T1 모델이 파라미터 크기가 얼마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알리바바에서 발표한 QWQ 32빌리언하고 같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똑같이 리즈닝 기능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리즈닝 기능이 있는 모델들만 보면은 이 작은 모델들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이 79점인데 이 T1 모델이 75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딥식 아우론 70빌리언이 88점. 같은 중국에서 만든 모델들인 언이나 키미 이런 모델들보다 적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만바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했고 API 금액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리즈닝 기능을 갖춘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텐센트의 훈위안 T1 모델이 75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